합니다. 예, 구로울의 임건영입니다. 우선 과장님, 예. 과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주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몇 가지 PPT를 보면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오늘 나왔던 이야기도 있어서 중복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정원의 점검 요구에 선관위가 불응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서버 정보 다 제공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PC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며 방화벽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일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방화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점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로 진행한 게 맞습니다. 네. 선관위 보안 프로그램 비밀번호 단순하다. 이거는 일부 인정했죠. 그런데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선관위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번째로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소규모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과기부가 지정하는 정보보안 전문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안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선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2차례나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장비 제작 업체가 BTN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쌍방울 자회사다라고 합니다. 이 장비 제작과는 무관한 회사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에는 저희 프로그램 위탁 운영 업체입니다. 예,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6가지 주장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 날조 주장을 헌재에서 설파하면서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바라보는 극렬 지지자들은 한순간에 폭도가 되어서 헌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빨간색을 보시면 저게 후보자 의견입니다.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늘 답변도 쭉 저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수십 년 동안 재직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 판결.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판사로서 후보자에게 여쭙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어떻게 결정돼 있냐. 그리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를 하시게 될 텐데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실체가 없는 게 확실한 거죠, 후보자님? 예,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또 후보자께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후보자께서는 서면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국민의힘 모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관일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는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직 또 법관의 신분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인사청문회 자리다라는 걸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관위원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정의롭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의라는 부분인데요.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까지의 판사와는 다르게 여야가 정쟁이 부딪히는 굉장히 첨예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게 대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총장님 안 계실 때 오전에 제가 내부 짬짬이라든지 내부 제보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 모아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 과천청사 출근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까지 600여 건 넘는 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일벌 100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관위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대법관 티오를 하나 늘리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직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에서 바로 상임위원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 통제에 약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선관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은 경과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 마지막 질문 상임위원은 저 중앙상임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상임? 네. 네. 예.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지금 비리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총장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저희 그 전수조사를 이제 했느냐의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감사원의 감사가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전수 검사가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노력해서 또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됐었던 그 10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방안도 연구를 하고, 다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 징계를 하더라도 하고 취소를 임용을 취소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겠고, 사실은 또 본인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상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적 요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그 법을 통해서 현재 체제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나 그 대통령, 대법원에서 상임위원을 3분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하시고 그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그 6년의 임기니까 2년씩 호선에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 위원장을 상근제를 실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제도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상임위원을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사무처를 상임위원이
관리 감독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상임위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상근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 제도가 사실은 형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질의.